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백석의 수라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그 아수라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어서 여러 번 환생을 하거나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고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백석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 수라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거미 가족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일제강점기에 해체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까지도 연결되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에 조금 집중하면서 읽어보시면 작품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화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중요하네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심했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보고요? 거미 새끼 하나를 보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걔를 어디로요? 문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그럼 문 밖은 문 안이 아니라 문 바깥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라고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차디찬 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미 가족은 밤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문 밖으로까지 쫓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미 가족의 처한 상황은 비극적이고요. 동시에 이런 시련과 고통이 이 시기를 살았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그곳에 누가 왔어요? 큰 거미가 왔습니다. 그러면 새끼 거미는 누군지 모르고 큰 거미면 아마도 이 거미의 엄마 거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나는, 화자는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왜? 분명 아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은 짜릿했다라는 이유는 아마도 거미가 오지 않으니까 엄마 거미가 얘를 찾으러 왔나 보다라고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정에 대한 직설적 표출이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었던 화자가 이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는 또 그 큰 거미를 어디로 버렸어요? 문 밖으로 버렸어요. 문 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시련의 공간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거미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잖아요. 그쵸? 참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면 나 뭐 했어요? 서러워한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상황은 어떻죠? 거미 새끼 하나 나왔을 때 문 밖으로 버렸고 큰 거미가 왔을 때 문 밖으로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자의 감정의 변화가 무심했던 감정이 아팠다가 서러움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펐던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자, 이 부분 조심할게요. 좁쌀만한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기도 못한 무척 작은 뭐요? 새끼 거미 하나가 큰 거미가 없어진 곳에 와서 아물거린다. 그러면 새끼 거미를 표현하기 위한 서술의 표현이 앞에서 그냥 새끼 거미, 큰 거미 점점점 어떻게 해요? 수식하는 것의 수식구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점층적으로 점점 수식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셨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어요?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았다는 거. 감정에 대한 고조가 됐습니다. 내 손에 오르락이라도 나는 손을 내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 때문에 지금 엄마 거미 없어졌고 새끼 거미 없어졌고 더 작은 애기 거미까지도 없어질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연민의 정서를 느꼈다는 거죠.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거, 울고불고 운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조금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인화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나를 무섭게 하면 달아나 버려서 나를 그만 서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무심했다가 어떡하지? 연민을 느꼈다가 어떻게 슬퍼하게까지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배려한 거죠. 죽을 수 있으니까 문 밖으로 버리면, 그럼 문 밖은 힘들고 어려운 공간일 수 있지만 결국 어떻게 가족 공동체가 실현된다? 그러면 왜 가족 공동체가 실현돼요? 거미 가족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라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그러면 엄마, 누나, 형 대상에 대한 뭐 있었어? 의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만나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나는 뭐합니까?
슬퍼합니다. 감정의 변화까지 읽어냈네요. 그럼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미들을 문 밖으로 얘가 버리는 행위를 했다. 문 밖으로 지금 버렸다. 그럼 이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얘가 했던 무엇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읽어내시는 것이 이 작품을 잘 이해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비극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싶었고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뭐 했다? 의인화했다. 그리고 이런 정서를 점측적으로 전개했다라고 하는 것. 자, 수라는 불교에서 아수라를 달리 부르는 말인데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거미들 역시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한 가족은 결국 나로 인해서 해체되어서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걸 수라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그 모습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의 모습과 똑같더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OX 확인 문제로 작품을 잘 읽어 나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연과 행의 확장을 통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화자의 심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식하는 거 점점 길어져요. 문장을 생략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생략된 부분 없었어요. 일정한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해주고 이제 반복도 없었죠. 일상적인 소재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죠. 오히려 가족의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적 상황 제시 없었습니다. 새끼거미 하나를 버리면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맞아, 처음에는 그랬잖아. 그런데 무척 작은 거미를 보드러운 종이라는 건 배려였어. 맞는 말. 자,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아픔과 회복에 대한 회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걔를 어디로? 문 밖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서술형이요. 수라의 의미를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제목에서 하나 찾으셨었죠. 수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현상.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한다? 아수라 장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럼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릴 때 아까 작은 거미를 할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큰 거미를 버릴 때 어떻게? 짜릿함. 그리고 얘가 느꼈던 서러움이라고 하는 감정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행위는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뭐한다? 소망한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